이 마을에서 요 20%까지 도달을 하지 않으면 50%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험의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금보험에 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요, 이 내용입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연금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상담하는 도중에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질문은 그런데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봤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데이터적인 수치보다는요,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아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삼봉우리의 비율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기 은퇴나 장수에 대한 계획이 있나, 소위 말해서 플랜 B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조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도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삼봉오리 사진을 제가 예쁜 걸로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삼봉오리를 막 올라가는데 20%, 50% 꼭대기, 삼봉오리 꼭대기 있는 100%까지 딱 도달을 할 거거든요. 삼봉오리를 마을에서 시작을 해서 이 100%까지 딱 도달하는데 아무 목적 없이 저희가 산을 타진 않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이나 특별히 건강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의 삼봉오리에 달성을 하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넣었을까요? 자,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이 내용을 꼭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화폐 가치가 지금이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무의미하다. 그에 따라서 짜장면 값의 비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30년 전, 40년 전의 짜장면 값이랑 지금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니 연금보험은 무의미하다, 이런 주장이고요. 물가 상승률을 말씀하실 때에는 국민연금에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물가 상승이 적용이 되죠. 노후 때 연금을 받으시는데 물가 상승에 따라서 연금액도 높아지다 보니 이런 연금은 참 좋은데, 민간연금,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민영연금은 물가 상승 반영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 활용도가 떨어지는 연금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데이터적인 수치를 딱 갖고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물가 상승이 반영이 안 되는 건 연금액만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납입했던 금액도 반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데이터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삼봉오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자고요. 이 마을에서 저희가 등산을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이 마을에서 요 20%까지 도달을 하지 않으면 50%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50%까지 도달한 사람은 이 100%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일을 추진을 하게 될 때 처음에 딱 시작을 해서 100%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헬기에서 탁 떨어뜨려 갖고 여기에 100%를 한 방에 도달하시는 분이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 이 고난의 행군을 하셔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과연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률과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연금을 준비하는데 조기 은퇴나 장수에 대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국민연금을 베이스로 해서 주택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같은 기본적인 연금의 형태로 연금을 노령기까지 쭉 받는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잘 마련되어 있지만 개인연금을 필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연금액이 그만큼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민영연금까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3층의 복층구조 연금의 형태라고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공사에서 가입하는 요 민간연금, 민영연금이죠. 요 민영연금을 준비하는 게 화폐 가치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 플랜 B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관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데 문제의 시발점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데 유독 노후 준비라고 하는 은퇴 설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고객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자라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한번 생각을 해봄직 아니면 주변에서 경험해봄직 했던 얘기거든요. 아반떼 풀옵션을 탁 사려고 하니까 글쎄 소나타랑 가격이 겹치네요. 그래서 소나타를 갈까? 소나타를 견적을 딱 받았는데 조금만 더 주면은 그랜저랑 가격이 또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까지 또 왔어요. 그런데 그랜저에서 조금 더 견적을 받아보니까 글쎄 제네시스 G80이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제네시스 G80에 대한 견적을 탁 받았는데 또 비교해보니까 그때부터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가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G90이나 S클래스, 벤츠 S클래스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소신과 주관이 없으면 결정하기도 힘들고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뒤늦은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목적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차를 구매하는 목적이 다 다른 것처럼 연금을 준비할 때 본인이 활용을 해야 되는 여유 자금이나 노후 준비에 대한 어떤 플랜이 다르다는 거죠. 화폐 가치 물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 당연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까? 이 연금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은요, 금융 지식이 높던 낮던 있던 없던을 떠나서 일반인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플랜 B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병행을 하시거나 플랜 B를 쭉 미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탄탄하게 설계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연금이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분께서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그래도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니까 연금은 필요 없어, 난 다르게 준비할래 라고 하신다면 그땐 제가 할 얘기가 없죠. 드릴 말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에 플랜 B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연금과 플랜 B를 병행하셔야 돼요. 연금보험 단일 상품 하나로 내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이 다 있고 민영연금, 민간연금을 준비하셔도 그것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B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병행을 하시면서 또 다른 루트를 찾아서 내 노후, 남의 노후가 아니라 나의 노후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관대하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막연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우 계획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저는 KTX를 타고 지방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가는데 제가 지방 출장을 아무런 목적 없이 기차 여행을 하려고 타고 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저에게는 목적이 이시 KTX를 타기 때문에 열차를 타고 지방에 내려가면 주변에 시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목적지가 보이는 거죠. 정확한 계획이 있으면 목적지가 보이는데 정확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주변의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거든요. 노후 준비는 그만큼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내 노후를 바라보면서 준비를 하셔야 됨이 맞다라고 봅니다.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물가 상승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금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게는 어찌 보면 노후 준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과 같거든요. 산봉우리를 오르는 것처럼 20%라도 올라가면 나머지 50%가 보이고 50% 이후에 100%가 보이는 것처럼 단계를 거쳐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한 은퇴 설계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참신한 내용으로 계속되는 질문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